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한 채 살아온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집을 떠난 남편과 요양원에서 다시 마주한 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사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재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남긴 아픔과 용서,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이 감동의 순간을 천천히 걸어가 보실까요? 늦가을 어느 오후, 조용한 교회에 있는 요양원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빛바랜 벽돌 복도에 옅은 노란 햇살이 퍼져 조용히 걷는 노인들의 실루엣이 비쳤다. 바깥 세상에 비해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 나지막한 발소리와 나무 꼭대기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정원을 마주한 작은 방 구석, 한 노부인은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78살, 흰 머리카락에 나이 들어 흐릿한 눈망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요양원 사람들은 매일 오후 가냘픈 손을 무릎에 얹고 먼 곳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아무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침묵하는 얼굴 뒤에는 아직 들려지지 않은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뿐이었다. 30년 전 비 오는 밤 그녀의 남편은 떠났다. 작별 인사도 이유도 없이 텅 빈 집과 현관 밖에서 휘파람 부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눈물을 참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장마가 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처럼 아팠다. 그날 요양원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다. 깡마른 노인은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다. 나이 탓에 어깨는 구부정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직원들이 그를 도와 복도를 지나 한 부인의 맞은편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그 순간 한 부인은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녀의 눈이 다른 남자의 얼굴과 마주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아니, 30년 동안 그녀를 떠나온 남편, 램씨였다. 그 공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복도의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다. 잠들어 있던 수많은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시골에서 치러졌던 소박한 결혼식, 형편없었지만 웃음으로 가득했던 식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허무하게 보낸 긴 밤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비 오는 밤. 램씨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는 멍해졌다. 잠시 과거로 끌려간 듯했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그의 눈앞에는 늙고 연약한 여인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그가 사랑했지만 무심코 버려졌던 그 눈빛이었다.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내내 한 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린 책은 뒤집혀 펼쳐졌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탁자 위의 찹자는 차가웠다. 그녀는 그저 앉아 불안하게 맞은편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싹떴다. 반은 달려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반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무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낡은 마음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첫사랑을 처음 만난 어린 소녀처럼 여전히 맥박이 뛸 때마다 떨렸다. 밤이 깊어졌다. 더 추워졌다. 그녀는 작은 침대에서 뒤척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오후에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모든 것을 고칠 기회조차. 그녀는 생각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을 나누게 된 것은 운명의 섭리일까? 다음 날 아침, 이른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복도로 나가기로 했다. 램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지팡이를 옆에 놓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타일 바닥에 슬리퍼가 닿는 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했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원망과 기다림이 그녀의 시선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살짝 떨더니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다. 램씨, 맞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입술이 떨리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슴이 답답한 듯 쉰 듯했다. 저예요. 짧은 세 단어였지만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에 충분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고통과 원망이 마침내 그 짧은 순간에 녹아내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주보고 앉아 침묵이 공허함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제처럼 무겁지 않았지만 마치 익숙한 숨결 같다.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친숙했다. 정원에는 늦가을 단풍이 천천히 떨어지고 바람에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장면은 마치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이 30년 전의 미완성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예기치 않게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요양원 창틀에서 새어나온 옅은 노란빛이 낡은 벽돌 바닥에 드리워져 노파의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공간이었다. 노파는 자신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눈물과 길고 외로운 밤의 원인이기도 한 남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불꽃처럼 금이 가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늙고 약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고 눈은 흐릿했으며 떨리는 손은 의자를 꽉 쥐고 있었다. 시간은 그의 강인함을 앗아갔다. 그 순간 노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옛 추억들이 차가운 바람처럼 밀려왔다. 어렸을 적 그가 떠나고 아이들과 외로움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겨울 저녁 문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칠 때면 그녀는 찢어진 이불을 꽉 끌어안았다. 가슴은 원망으로 무거웠다. 가끔은 의아했다. 왜 그는 떠났을까? 오랜 세월의 사랑이 왜 그를 붙잡아 두기에 충분하지 않은 걸까? 수십 년 동안 그 질문들은 결코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지치고 힘없이 앉아있는 그를 보자 그녀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과거의 분노는 현재의 햇살 아래 얼음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보지 않고 오직 한 인간, 삶의 연약함에 맞선 한 생명만을 보았다. 노파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낮고 쉰 듯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얘야,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30년 동안 나는 어깨에 짐을 지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멸시와 추운 밤들을 견뎌냈지. 예전에는 네가 너무 미웠어. 다시 만나면 말없이 돌아설 것만 같았지. 하지만 오늘 너를 볼 때면 더 이상 원망이 들지 않아. 그저 나약한 늙은이로만 보일 뿐이야. 우리 둘 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 그 남자는 손을 들며 떨었고 눈은 붉어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베었다.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거든.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정원에는 은은한 제스민 향이 실려 있었다. 노파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하게 지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용서는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살지 않도록 용서해줘. 그녀의 영혼이 편안해지고 남은 노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용서해줘.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촉촉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온화하지 않았다. 좋아, 용서해줘.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세의 증오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야. 이 삶, 우리는 충분히 지쳤어. 남자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쉰 목소리와 떨리는 울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노파는 그곳에 앉아 마른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마치 폭풍우 같은 나날을 끝내려는 듯. 그 순간 그녀는 어깨에 짐이 내려진 듯 안도감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숨을 쉴 때마다 사라지는 듯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통은 마침내 바람에 날려버렸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은은한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오후의 빛이 아니라 용서 이후의 평화, 새로운 시작의 빛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외부인의 눈에는 그저 뒤늦은 만남일 뿐이었다. 하지만 노파에게 그것은 평생의 여정에서 전환점이었다. 증오에서 놓아버림으로, 고통에서 평온으로. 결국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온화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다시 만났다.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 걷는 두 늙은 영혼으로서. 그리고 그 순간 용서는 그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용서의 날 이후 할머니의 마음속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던 요양원의 분위기는 이제 달라진 듯했습니다. 할머니와 노인이 앉아있는 방에서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 힘든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함은 벽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난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고령의 다리도 느렸지만 할머니는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정성껏 챙겨 한 걸음씩 요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간 사과 몇 개, 노란 바나나 한 송이를 챙겨서 말입니다. 집 근처 이웃들은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른 할머니가 두꺼운 잿빛 망토를 두르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준 후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말없이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고 그 심장 박동 속에는 지난날의 그림자와 현재의 평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돌아올 곳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부인에게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가족은 아무리 오랜 세월 헤어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상처가 남아 있어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부드럽지만 굳건한 그녀의 용서가 끊어진 듯했던 시를 다시 이어주었다. 어느 초가을 오후 옅은 햇살이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을 금빛으로 물들이던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장남이었다. 그는 50살이 넘었고 머리카락은 백발이었고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손은 굳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쉽게 가라앉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재회했다는 소식과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굳어지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복도에 서서 반쯤 열린 문으로 말없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수척해진 얼굴로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사과 껍질을 참을성 있게 벗겨 흰 접시 위에 얇게 썰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의 눈이 흐릿해졌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가슴 아픔, 따스함, 그리고 후회. 노파는 문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아들아, 들어와.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셔.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순간 아버지의 눈이 빛났지만 나이 들어 흐릿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아, 아들아, 너무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후회가 바다처럼 밀려왔다. 아들은 입술을 꽉 다물고 손은 떨리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든 증오의 세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늙고 연약한 남자의 모습 앞에서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아버지. 그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된 아버지를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노인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침내 집을 찾은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노파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다. 용서란 두 노인 사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원망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족은 비난만 하며 산다면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다른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그들은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채 망설이며 들어왔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모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지친 노인의 모습만 보였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았다. 더 이상 비난도 아빠는 왜 떠났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와 같은 질문도 없었다. 대신 흐느낌과 미소가 섞인 눈물, 그리고 마치 수십 년간의 이별을 보상이라도 하듯 꽉 조이는 악수만이 오갔다. 가을 오후 요양원 마당 감나무 아래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밤을 후회하며 집을 떠나게 만든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겨웠던 날들, 추운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강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귀 기울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마치 해방을 찾은 듯 마음이 점차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녀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용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그렇게 슬프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자식들과 손주들이 영원히 증오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포옹한다면,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녀와 손주들도 그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한을 놓아주면 온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그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모가 남기는 가장 큰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회복력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양원 노인의 방은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종종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을 지나가면서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의 겨울 정원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온 가족이 작은 식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운데 앉았는데 힘은 없었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옆에 앉은 노부인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눈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은 모두 환한 얼굴로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깥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가족의 부드러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깊은 상처마저 아물어가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건 끝에 가족은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뒤늦은 만남이 아니라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시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깨질 수 있지만 사랑이 남아있다면,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가족은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낡은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는 오랫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은 슬픈 노래의 박자 같았다. 작은 방 안, 벽에 걸린 노란 불빛이 나무 탁자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수진이었다. 그녀 앞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펜을 쥐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현재와 과거, 하고 싶은 말과 차마 말하지 못한 말 사이에서 맴돌았다. 오후에 봤던 집주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과 함께였다. 고통은 꾹 참고 있으면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 될 거야. 나누는 법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비 온 뒤 축축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흐린 빗속으로 깜빡였다. 수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외로움을 또렷하게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마치 피와 살처럼 느껴졌던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곧 더 다급해졌다. 수지는 깜짝 놀라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비옷이 아직 젖어있는 채 작은 봉지를 든 집주인이 서 있었다. 수진을 보자 집주인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혼자 추울까봐 따뜻한 국을 가져왔어. 국물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그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수지는 목이 메었다. 이렇게 비 오는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건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준 건지 얼마나 오랜만일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집주인은 국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두 그릇을 떠담았다. 국그릇의 온기가 수진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다. 수진은 수진을 올려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결국 눈물만 흘러내렸고 뜨거운 국에 짠맛이 섞였다. 집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 옆에 조용히 앉아 울음을 그치게 한 후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어깨에 얹었다. 말 없는 위로였지만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그 비 오는 밤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수지는 자신의 닫혀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작더라도 따뜻한 빛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 희망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집주인과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베란다에 앉아 빗소리를 듣기도 했다. 집주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다. 그럴 때면 수지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집주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아,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질문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나 생소한 두 단어였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비난하는 법만 알고 피하는 법만 알고 있었을 뿐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수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일기에 이렇게 썼다.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아주 조금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소박한 식사와 비 오는 밤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통해 수진과 집주인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수진은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미소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하지만 적어도 슬픔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집주인이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좀 밖에 나가 바람에 마음의 아픔을 날려버릴 때가 된 것 같구나. 수진은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익숙한 골목길을 벗어나 더 넓은 길로 빛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걸어니 찾아왔다. 길고 추운 겨울날이 지나자 낡은 기와 지붕과 이끼 낀 작은 골목 담벼락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봄바람은 새 흙내음과 길가의 들꽃 향기를 실어와 마치 잠든 모든 마음을 깨우는 듯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진의 마음도 비오던 그 밤 이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 묵직했던 발소리가 점점 가벼워졌다. 한때 고요했던 방에는 이제 집주인과의 머뭇거리는 대화, 혹은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작은 웃음소리가 종종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마치 비 온 뒤의 호수처럼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둥근 물결처럼.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자 수지는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배낭을 챙겨 작은 방을 나서 근처 기차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배웅하며 일어섰다. 수진아, 그냥 가봐. 세상이 생각보다 춥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뛰고 있었다.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그녀는 바다에 다다랐다. 파도가 찰랑거리고 푸른 하늘이 물과 이어져 아득한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수지는 모래 위를 걸으며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에 머릿속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지워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고통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기억의 일부가 된 것이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고요한 순간 수지는 집주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고 잘못했지만 여전히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변으로 떠난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켰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썼는데 더 이상 빈 페이지가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 어린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에 실려오는 제스민 향기에 대해, 어느 날은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대해, 그리고 어느 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한 여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붕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때 수지는 작은 국화 바구니를 들고 집주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꽃바구니를 내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건 감사 인사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에 기쁨이 가득했다. 수진아, 난 큰일 한 게 아니야. 그저 사람이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단순한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때로는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우리를 치유하는 법이야. 비 오는 날 따뜻한 국 한 그릇처럼, 바람이 불 때 인사하는 것처럼. 날이 흐르면서 수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와갔다. 새 직장을 구했는데 그렇게 큰 직장은 아니었다. 지역신문에 단편 소설을 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약이었다.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느 날 그녀의 기사가 실렸을 때 집주인은 신문을 가져와 수진에게 밝은 미소로 건넸다. 봤지? 우리 수진이가 돌아왔어. 그 순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 감정이 솟구쳤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무한한 감사였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어떤 마음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처럼 사랑은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평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